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과연 상하이 업데이트 이후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냐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뒤로 금투세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FTX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스테이킹 출금 기능이 구형된 이더리움 매도 압력이 과연 높아질 것이냐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OK 링크의 데이터에 의거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킹 컨트랙트의 집필 시점에서 이더의 공급량이 10.94에서 해당되는 1560만 이더가 락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테이킹의 참가자는 연 대충 4% 정도 언더로 계속 매일 배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하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출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장 가격 600에서 800달러로 시작을 했었을 때 스테이킹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가장 밀집도가 높았던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1000달러 이하의 스테이킹이 약 230만 이더 정도가 되고요.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가 가장 많은 950만 이더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는 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라. 그래서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상하이 업데이트가 언젠가는 되긴 할 텐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장기적인 모델링을 생각을 하고 스테이킹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자가 좀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가격을 훼손을 줄 만큼의 있는 물량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찐팬들만 이쪽에 들어왔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일부 들어왔다고 해도 그 물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이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 상하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내가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가상자산에 관련된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FTX 사태에 따라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걸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규제 감독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게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도 앞으로 우리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금투세 2년 이후에 일정 부분의 합의를 도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제발 결론이 나올 건데 제발 좋은 형태로 좀 나와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시너지 낼 수 있는 서브스택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서브스택은 이메일 뉴스레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안에서 새로운 소식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소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메일로 뉴스레터로 뿌려주게 되면 트위터 접근성이 좋아지고 트래픽이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좋죠. 왜냐면 크립토 관련된 소식이 거의 트위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크립토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런 점은 우리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뽀글이 형이 이번에 또 망언 같은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FTT 토큰 발행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FT에서 새 FTT 토큰을 발행을 해서 토큰 홀더에게 수익의 100%를 나눠주게 되면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피해자는 빨리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죠. 그 성향을 역으로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분들은 실손 저톤 간에 이쪽에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나중에 받는 거와 지금 받는 거와 느낌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루나에 있는 사태를 보니까 저기도 새로운 루나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서도 또 진성 팬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자금이 또 모이게 되면 그 자금으로 일단 이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또 이렇게 많이 무너졌던 거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것 같다라는 잔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커뮤니티 분위기도 안 좋죠. 또 휘쳐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즉 거래소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던 부분이 얼마나 회복을 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남아져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DCG에 따른 내용인데요. 비용 치르고 그레이스케일 구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월가 투자은행 버스타인이 최근 보고서에서 제네시스 인출 동결이 연장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DCG는 제네시스에 약 17억 달러를 빚지고 있고요. 버스타인은 DCG의 사용 가능 접근 방식을 자본 조달, 비전략 자산 매각, 그레이스케일 구제, GBTC 해산 등의 세 가지를 뽑았다고 하는데, GBTC는 이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미치지 않고서 이거 뭐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략 자산에 있는 매가, 이건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쪽이 가장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데스크, 뭐 루노, 파운드리 중에 비핵심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모르죠. DCG 안에 또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체계에 있는 기관들이 생각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지, 그 중간에 GBTC를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두 인물이 있었으니 그 두 인물은 돈나무 누나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드만삭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시우스가 갖고 있는 GBTC가 많으니까 내가 이걸 우회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내가 비트코인을 다이렉트로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 형은 좀 진짜 도라이가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인물이니까요. 근데 대부분 금융가에서는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성향이 상당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포지션이 아직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기 전 때까지는 계속해서 간접 투자에 있는 모델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 내용은 12월 이제 연말에 넘어가고 1월 초 때까지에 있는 그 어느 정도 비수기 시즌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정보에 있는 이렇게 공유나 노출도가 상당히 둔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차트의 흐름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래로 가면 무언가 하나가 또 나왔구나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믹스 입금주의 안내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클립과 이믹스 부분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보면 좀 답답한 게
클레이튼 기반에 있는 코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이걸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급급해지다 보니까 확인 못하고 일단 넣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클립도 멍청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사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엑시트 하려고 하는 시점이 도래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출성 있게 정보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맥스 설립자가 FTX 충돌 이후에 비트코인 사이클 바닥에 쳤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두의 포지션이 청산된 후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아마 지금 밑바닥에 가장 근접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스테이킹 출금 이건 이야기했고, 네. 블랙록이 새로운 ETF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메타버스 쪽으로 일단 다들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더 우월적인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기술 시연이 되는 시점이 하드웨어 기술 시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2024년도 하반기나 정도를 좀 보더라고요. 중하반기 정도를.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하드웨어 쪽은 그렇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정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여기서 머물 텐데, 대부분 그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이 좀 누구나 매력적으로 사람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도 이 시점에 어차피 그쪽 방향인 것 같으니 ETF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크립토닷컴이 이번에 코인의 자산에 실제 갖고 있는 물량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100%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긍정과 부정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번에 분위기는 오히려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과 산타 랠리가 좀 곁들여져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 주었다라는 것인데, 부정적인 소식이 PPI가 생각보다 좀 더 살짝 목표치 대비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도 비트코인의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가 부분도 보게 되면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71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어 가고 있고요. 푸틴의 가격 상한제 대응하기 위해서 하한제 감산 검토도 플러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락에 있는 패턴은 G7 국가들이 상한제 도입 후 매물 부분이 생각보다 좀 더 격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장의 역할은 PPI가 생각보다 아주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요. 오히려 그 내막을 보았더니 서비스 식품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는 하락을 했고, 그 결과치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건 코스트코에 있는 주식의 결과치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층들이 이번에 많이 몰렸다, 많이 구매를 했다 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1분기 부분에 있는 CPI, PPI 위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연말 랠리 4분기 때까지도 어느 정도 소비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어떻게 나오든 제끼고 1분기 거 그냥 대충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냐, 이렇게 또 질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기술적 패턴에서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행보 구간이 길어질수록 저점에 있는 패턴이
평균치 횡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치 횡보가 좀 길어질수록 거의 저점의 횡보가 좀 유사하게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지금에 있는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더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있는 하락에 있는 패턴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분기 안에 있는 좋은 결과값이 좀 나와주는 형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로 보았을 때는요. 왜냐면 CPI, PPI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의 상반기에 있는 악재가 좀 더 많이 남아져 있는데 그 악재가 상반기 정도에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할 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뭐 DCC PA 같은 경우나 그 다음 미카 두 번째 법안 같은 내용들이 대다수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